그래서 이렇게 큰 애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애들이고, 작은 석회를 미세석회라고 부르는데, 미세석회는 이제 모양이나 분포를 봐야 되고, 분포가 일단 흩어져 있어서 괜찮은 분포, 그 다음에 하나하나 모양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 아프게 사진 찍었죠? 깜짝 놀랐죠? 아, 네. 많이 아팠어요? 네, 조금 이렇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놀랐어요. 좀 약간 검사 시간이 길다든지, 다시는 하기 싫다, 뭐 이 정도는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거 정기적으로 좀 하셔야 될 나이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40세 40세 이상이 되면 1, 2년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진 찍으셨던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처음에 검사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제 석회라고 하는 거를 보려고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석회는 엑스레이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요게 이제 유방 전체고 그 안에 이렇게 희끗희끗한 조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선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유선 조직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 희끗희끗한 부분에 이제 병이 생기는 거고 혹도 생기고 석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 석회는 이렇게 하얀색 점으로 보이는 애들. 이렇게 흰색 점은 다 석회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죠. 여기도 있고 왼쪽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하얀색 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석회는 지금 양쪽 유방에 다 있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석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모양을 좀 자세히 보면 되고 우리가 암이라고 생각이 되는 석회들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조금 개수가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모여 있어요. 1 곱하기 1 제곱미터 안에 5개 이상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석회가 군집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군집성 석회의 경우에 이제 한 20% 정도 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인지 그 다음에 안에 하나하나의 석회의 모양을 봤을 때 좀 길쭉길쭉한 애들이 암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인지를 보면 되고 아주 다행이게 좀 흩어져 있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그런데다가 하나하나 모양을 보면 좀 동글동글하죠. 네. 그리고 석회는 희한하게 혹 이런 거는 클수록 안 좋잖아요. 석회는 클수록 괜찮아요. 그래서 커다란 석회들은 암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애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애들이고 작은 석회를 미세석회라고 부르는데 미세석회는 이제 모양이나 분포를 봐야 되고 분포가 일단 흩어져 있어서 괜찮은 분포 그 다음에 하나하나 모양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또 괜찮은 석회. 석회가 있기는 하지만 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암의 가능성이 없는 석회를 우리가 양성석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성석회. 양쪽 다 양성석회가 있는 거고 얘들은 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그냥 주기적으로 검진 받으면서 두면 되나요? 두면 되죠. 뭐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막 엄청 자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한 1,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만 찍어가지고 확인만 하시면 되고 살다 보면 또 석회가 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40세 이후부터는 검진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2가지 검사, 촬영과 초음파를 하셨고 유방 촬영에서는 석회가 있었지만 걔들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양성석회고 1, 2년에 한 번 정도 사진 찍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초음파에서는 이제 혹이 보였죠. 왼쪽 유방에. 그렇지만 걔도 암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아이여서 1년 후에 추적 초음파로 확인하시면 돼요. 고형물은 파열은 없으셨으니까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유방 검진은 이제 1년 후에 한 번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궁금한 점? 제가 평상시에 속옷이 답답해서 속옷을 잘 안 입어요. 이런 습관 괜찮은가요? 사실은 이제 속옷을 입지 않는다, 입는다가 유방에 병을 만든다, 안 만든다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속옷을 안 입는다고 해서 혹이 더 생기고 속옷을 잘 챙겨 입는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고 이런 건 없다는 건 거죠. 근데 브래지어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너무 큰 유방의 경우에 조금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유방은 이제 우리가 막 일상생활을 할 때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게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딱 잡아주는 거가 통증을 좀 줄여주는 효과. 그리고 가슴 처짐을 약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건데 또 브래지어가 가슴 처짐을 예방한다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또 아니다, 뭐 관계없다 이런 또 말도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통증이 좀 있을 때는 좀 딱 잡아주는 브라가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지 내가 브라를 하지 않는다고 나의 유방의 건강에 만약에 뭐 혹이 생긴다,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편하시면 브라는 안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좀 유방 통증이 있으실 때나
거나 아니면 이제 유방 좀 처짐이 있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엎드려서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엎드려 자는 습관도 사실은 이제 뭐 혈류의 흐름 이런 것들과 생각했을 때 좀 안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뭐 병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세요. 그래서 좀 편안한 자세로 수면하시는 건 괜찮고, 차라리 나는 엎드려서 안 자면 잠을 못 잔다, 잠이 안 온다 이러시면 차라리 엎드려서라도 저는 수면을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방 건강에는 제대로 잘 주무시는 거가 되게 중요해서 7시간 이상 수면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잘 주무실 수 있다면 자세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하게 잘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근데 여자 가슴에는 이렇게 만져보면 조금 먹물 같은 게 원래 만져지긴 하잖아요. 네. 근데 유방암 같은 거 자기 검진할 때 먹물이 만져지는지 이걸 어떻게 네, 알 수 있냐? 네. 내가 만지는 게 진짜 혹인지 아닌지 네. 어떻게 아냐? 사실은 저의 유방도 내가 만졌을 때 혹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혹인가? 이거는 초음파해봐야 알죠. 그래서 내가 자가 검진을 했는데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있다. 근데 그게 진짜 혹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할 때는 병원을 한번 오셔서 이게 진짜 혹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요. 내가 덩어리인 줄 알았던 거가 초음파를 해봤더니 정상 유방 조직이고 혹은 아니더라.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게 만져지면 이거 혹 아니었지? 이렇게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진을 하셔서 혹이 있는 것 같다, 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은 이제 병원을 오셔서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혹인 사람도 있어요. 어, 저보다 더 잘 만져서 정말 조금해서 이거 유선 조직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혹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네. 한 번 정도는 이제 병원을 오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생리 전만 되면 가슴이 엄청 딱딱해지고 아파요. 누워있어도 아프고, 서있어도 건드려도 아프고. 아프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마사지 같은 거 하면 좀 도움이 되나요? 좀 네, 생리 전후가 되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 이제 비율이 바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게 유방에 영향을 미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생리 전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에 유방 통증이 들어있고, 정말로 유방이 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 부푸는 건 거죠. 그런 증상들은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심한 사람이 있고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런 증상들은 좀 연해지는, 그래서 약해지는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을 때 좀 심하시더라도 좀 나이가 들면 좀 편안해지실 수 있고, 통증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너무 심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싶으실 때는 생리통심할 때 약 먹는 것처럼 진통제 한두 알 드셔서 통증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온찜질 또는 냉찜질 이거 두 개 중에 좀 더 자기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약간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찜질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순환에 조금 도움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경감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왜 아플 때 차가운 거 되면 좀 덜 아프잖아요. 네. 증상이 심한 걸로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한번 해보셔서 증상을 좀 줄이시면 좋고, 통증이 심할 때 약간 마사지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온찜질하고 비슷한 효과죠.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유방이라는 장기는 근육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네. 가슴 근육이 일을 많이 했을 때도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 스트레칭 또는 마사지 이런 것들로 근육을 조금 이완시켜 주는 것도 통증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대사가 되고 나서 남은 산물이 이제 유방 통증을 좀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 통증이 되게 좀 심하신 분들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통증이 심할 때만 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는 초콜릿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한하시는 게 통증 예방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통증이 안 좋아지시면 그때는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미세석회를 오늘 봤잖아요. 네네.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미세석회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이걸 없애려면 사실은 네. 저걸 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떼내려면 1번 수술, 아니면 뭐 기기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뽑아내든지 해서 이제 시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떼는 건 거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제거를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는 수연님 있는 것처럼 양성석회는 뗄 필요가 없죠. 죽을 때까지 저 아이가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암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럴 때는 정말로 떼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난 이게 있는 게 찝찝해, 그래서 떼는 거는 사실은 쟤는 별로 필요 없어요. 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석회라는 게 약간 조직이 단단해지는 건가요? 이제 석회를 떼가지고 이제 성분을 살펴보면 네. 칼슘이
칼슘이 주 성분이에요. 어. 그래서 단단한 조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석회를 만들게 하는 원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원인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암이랑 관계된 그런 나쁜 확률들은 좀 작고 대부분은 괜찮은 건데 석회가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이것도 있어요. 유즙 분비가 잘 배출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젖을 만들어냈는데 걔가 원활하게 배출이 잘 안 됐을 때 모유에는 칼슘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뭉쳐져 가지고 덩어리로 남는 거죠. 그게 이제 석회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단단한 칼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돌처럼 단단한 조직은 맞고요.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암이 좀 의심되는 그런 미세석회의 경우에 조직을 떼가지고 볼 때도 좀 힘이 좋은 바늘로 좀 떼야 해요. 석회라는 거는 유방에 생기는 병변 중에 돌처럼 단단한 애들을 말하는 게 맞고 일부가 암이랑 관계되고 대부분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유수유를 오랫동안 하고 길게 잘하면 유방암 예방이 된다던데 그게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유를 좀 장려하고 또 임신을 많이 해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유방암 위험도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 왜 이러냐? 유방암이란 게 왜 생기냐? 이 이유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내 난소에서 나오는 거죠. 사춘기 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유방도 만들어지고 자궁도 이제 커지고 이러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준비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춘기 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폐경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내 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 노출 양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만약에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면, 양이 줄어들 수 있다면 위험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유방암에.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는 생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수유할 때도 생리 안 하잖아요. 이게 여성 호르몬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고 수유를 오래 하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전체적인 기간과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유방암의 발병을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제 막 자식을 8명씩 막 이렇게 낳았잖아요. 네. 임신 기간 8년, 그죠? 거기다가 수유로 거의 이제 아기를 다 키웠잖아요. 그때는 분유가 없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수유하고 임신하고 하면 거의 한 15년? 이렇게는 이제 계속 생리를 안 하는 상태로 있는 건 거죠. 그랬기 때문에 유방암의 발병 위험이 좀 낮았고 유방암 환자가 정말로 작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 양 이런 것과 유방암은 좀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아기를 많이 낳고 수유를 하는 거가 전반적으로 유방암의 위험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연님 처음으로 오늘 네. 유방암 검진을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힘들진 않죠? 네, 그리고 제가 가슴 성형도 했었고, 그리고 가슴 성형 후에도 정말 궁금했었는데, 오늘 원장님 만나서 이제 보형물도 잘 있고, 그리고 0.4mm 정도의 0.4cm. 4cm. 네네. 네, 정도의 작은 아주 거죠, 작은 요만해요. 혹이 왼쪽 가슴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 잘해서 1년 뒤에 다시 추적 검사 받으러 오겠습니다. 네, 크게 문제 없으셔서 정말 다행이시고 네. 이렇게 겁이 나고 약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막연하게 두려움에 떨잖아요. 네. 병원에 한 번만 오시면 해결이 다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주무실 수 네. 있잖아요. 이제 아마 유방 통증도 별로 없어지실걸요? 편안하게 집에 가셔서 이제 잘 주무시고 이렇게 건강한 생활 영유하셨으면 좋겠고 1년 후에 검사하면서 또 보겠습니다. 네. 1년 후에도 별로 문제 없이 그대로 다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1년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